네, 친한 사람이에요. 네. 갈까요? 우리 24년 9월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에 마무리를 찍습니다. 제가 원래 목표는 오늘 조금 어머 세상에. 어이, 또 단발이 되셨네? 아니거든요. 예, 짧아 보여서. 예. 원래 오늘 제가 39번까지는 하고 싶었는데요. 아마 우리 38번 있지 않습니까? 38번은 이과 분들의 힘을 제가 또 한번 빌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39번, 38번까지만 할 건데,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38번이, 그쵸? 38번이 이게 그 소재를 잘못 잡는 순간 좀 어긋날 가능성이 있어서 36번이랑 37번은 쉽게 머리 풀기용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38번에서 우리 힘을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의 주제는 거울 뉴런과 관찰을 통한 학습입니다. 거울 뉴런을 다 갖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다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아기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아기 질문할 때 제 조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기들은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근에 봤던 일인데 제 남자 조카가 3살이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딱 와갖고 제가 이거 뭐죠? 전화기인데 사탕이 들어있는 전화기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하더니 여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삼촌 전화 받아. 여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3살짜리가 이걸 어떻게 전화기 용도로 알고 이렇게 할까? 거울 뉴런 덕분입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건 그럼 어떤 개념입니까? 말 그대로 거울이에요. 그쵸? 반사되어 있는 모습,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는 능력, 거울 뉴런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갈게요. The discovery of mirror neurons. 조심하자. 자, 이렇게 한번 가려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주어네. 얘가 주어고 이 뉴런스는 전치사의 명사 자리에 있는 거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단수야. 그치? 그래서 여기 have 플러스 pp 계열이 들어가 있는데 has인 이유가 discovery가 주어의 계열이기 때문에 단수로 지금 받아준 거고 그 사이에 뭐가 꼈냐면은 profoundly라는 부사가 껴들어갔습니다. 원래 profound라는 게 이게 심오한 뭐 이런 의미가 있긴 한데요. profoundly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뭐 엄청나게 이 정도로만 그냥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심오하게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중심 소재가 나온 겁니다. The discovery, 발견인데 무엇의 발견? 소재 나왔어요. 거울 뉴런들의 발견이 됐어요. 거울 뉴런들의 발견이 has profoundly changed, 엄청나게 바꿔놓았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방법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면서 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요. 쌤 이렇게 파란 색깔 가로를 친다라는 건 왠지 웨이를 꾸며주실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아요 이서야. 맞습니다. 맞는데 관계대명사 계열이 생략된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예전에 관계부사 할 때 더 웨이하고 하우 계열 어떠냐 기억하십니까? 먼저 여쭤볼까요? 더 웨이하고 하우 아르마 같이 붙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붙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더 웨이 계열 다음에 오히려 how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쌤 그러면 저요 더 웨이 말고요 쌤 how 써도 되나요? 그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 쓰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또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더 웨이하고 how를 붙여 쓸 수는 없어요. 그쵸? 하지만 더 웨이하고 how를 붙여 쓸 수는 없지만 how를 바꾸면 어떤가요? 관계부사 계열, 전치사 플러스 위치 계열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in which, the way in which 이렇게 나와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the way하고 how 계열만 붙여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은요. the way, how가 in which 말고 또 다른 전치사 위치로 같이 나올 거니까 요런 거는 조금 익숙하게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how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관계 부사 계열이 생략이 된 거고 위치가 들어가도 아니죠. in which는 괜찮지만요.
자, 이러한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자, 어떤 방식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놨습니다. 무엇을? fundamental. 이거 계속 나오는 거 알죠? 한 번만 더 적어줄게요. 근본적인, 기본적인 요 뜻. 한 번만 더 적는 겁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capacity, 능력이죠, 능력.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을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이 뭘 의미하냐면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빈칸 괜찮네. 뭐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데 빈칸 괜찮네. 관찰에 의해서 학습을 함으로 됐습니까?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소재는 나왔죠. 소재는 거울 뉴런의 발견이었어요. 자, 여러분요. 거울 뉴런의 발견 덕분에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무엇을 통해서 인간은 학습한다? 인간은 소재야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거울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거울 보시게 되면은 반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똑같아요. 거울 뉴런의 기능도요.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인간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시가 너무 좋거든요. 예시가 뭐냐면 as children인데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크게 한번 끊는 게 좋을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여기서 크게 안 끊으면 왠지 children이랑 we랑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as children을 끊어보고 아이들이었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을 조금 바꾸면 시연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배웁니다. a lot, 많이 배워요. 뭐 함으로써? 또 나오네. by ing,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배웁니다. 자, 무엇을 관찰합니까? what 나왔어요? 선행사 계열 아니죠? do의 목적어 없죠? 그러면 what이 맞아요. that 아니죠? 무엇을 관찰함으로? 우리의 부모와 친구들이 하는 것을, 해석된 현승아, 우리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 아이들이었을 때 우리는 배운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했네, 예린아. 관찰을 통해서 학습한다라는 거, 우리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했었잖아요. newborns, 새로 태어난 것들. 이게 신생아예요, 신생아. 새로 태어난 것이니까, 그쵸? 그런데 특히 언제요? In the first week of life. 딱딱하게 해석할까요, 서영아? 삶의 첫 번째 주. 이게 뭔 소리야, 윤서야? 1주 된 신생아들은 이렇게 되겠죠? 1주 정도 된 신생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본한 텐던시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 참 많이 나왔을걸요? 인본하면은 이게 가지고 태어난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인 이라는 표현이 있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선천적인 이 표현이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 풀 때요. 이거 어휘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워낙 많거든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선천적인 능력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죠. 그래서 내추럴 이런 걸로 또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변형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신생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뭐 하는? to stick out. stick out 하면은 밖으로 빼다라는 의미잖아요. out의 느낌 잡으면서.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혓바닥을 밖으로 빼는 경향이 있대요. 이게 뭔 소리죠? 메롱한다는 거죠. 메롱. 애기들 이렇게 하거든요. 자신들의 혓바닥을 밖으로 빼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하면요? 빈칸 괜찮아. 만약에 아기들의 부모가 stick out their 라고 하네요. stick out theirs.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 their tongue를 의미를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their tongue가 한 단어로 합쳐지면서 소유 대명사가 된 거죠. 자신의 혓바닥입니다.
부모들의 혓바닥을 내민다면 애기들도 부모의 혓바닥을 내놓는 경향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게 관찰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혓바닥을 내기면 애기도 그거를 보고 메롱 하고 같이 내민다라는 거네요. 아, 거울 뉴런이요. 관찰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 문장. Such imitation is not perfect. 얘들아 여기 조심. 문장 삽입 괜찮아. 그러한 모방은. 자, 그러한 모방이라는 게 말이 조금 어렵죠? 흉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한 흉내는. 자, 그럼 말이 조금 더 편해졌어요, 정노양. 흉내라는 거는 여기서 부모님들이 혓바닥을 내미면 아기도 혓바닥을 내미는 그러한 흉내는 어떻다? 맞아. 완벽하지는 않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언제나 perfect 고수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not perfect가 된 거니까 이걸 굳이 한 단어로 합치면은 imperfect 이렇게 바꿔도 괜찮죠? 이렇게 바꿔도 한 단어 처리가 되면서 부정어 숨겨져 있는 거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언제나 perfect를 고수하지 마시라는 거.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You may not see the tongue stick out each time you stick yours out at your newborn. 여기 문장 조금만 조심 한번 해볼까요? 구조 잡고 가자. See. 지각동사 계열 등장했습니다. 그럼 나 이거 뭐 말할 줄 알죠? The tongue. 목적어 등장했어요. 그럼 나 뭐 말할 줄 알죠? Stick out. 동사 원형 나왔어요.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후배들이요. 지금 지각동사가 하필 또 시험범입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냐? 자, 기억 한번 해볼까요? 뭐도 가능할까? 나비한테 여쭤볼까요? 동사 원형도 되고? 그렇지! 동사 ing도 가능하다. 그런데 나비 맞아요. 현재 분사가 된다면 과거 분사도 되는 거죠. 물론 그때는 그 자동사의 성격이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런 느낌이 또 나오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여기 each time 보입니까? 아, 선생님 또 하시려고요? each 뒤에 단수명사요? 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each 뒤에 단수명사는 당연한 건데 이 구조 하나 더 있잖아. 요놈 뒤에 단수명사 또 나오지 않나 정로야? E, V, E, ever? 이게 그렇죠. 나 이거 이전에 한번 우리 나오지 않았어요? every time 하고요. 갑자기 주어가 나오고 서영아 갑자기 동사가 나오거든? 그럼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니? every time과 문장이 나오면은 여기에 시간의 느낌이니까 선생님 when이 있었겠네요. 그치. 그러면 every time when의 계열이면 each time when도 괜찮은데 얘가 생략이 된 거고 기억나요? every time when 하면 무슨 뜻이었었죠?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었었으니까 이걸 한 단어 바꾸면 whenever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결론입니다. each도 똑같아요. each 뒤에 단수명사 나온 거 맞잖아요. every time when과 똑같은 구조니까 이거 every로 바뀌어도 괜찮아요. 물론 약간의 의미 차이는 존재하긴 하지만 학교에선 그거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whenever로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뭐뭐 할 때마다의 복합관계 부사라는 친구죠. 그러한 흉내라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못 볼지도 모릅니다. 혓바닥이 튀어나오는 것을 못 볼지도 몰라요. 자, 여기 혓바닥은 누굴 걸까요? 아기의 혀를 말하는 거예요. 아기의 혀가 튀어나오는 걸 못 볼지도 모르죠. 그쵸? 흉내가 완벽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울 뉴런이 작용하는 건 아니네요. 그쵸? 혓바닥이 튀어나오는 걸 못 볼 수도 있죠. 뭐 할 때마다 너가 stick yours out. 여긴 조심하자 이제. yours가 되면서 너가 낼 때마다 무엇을 뱉어내지? 아마 이거는 너의 혓바닥일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또 your tongue가 지금 합쳐져서 yours가 된 건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거는요. 그 고유한 위치도 생각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이걸 바꿔 쓰는 게 뭐냐도 중요하겠고 아까도 나왔었지. 그리고
이게 누구의 혓바닥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의 혓바닥은 누구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조금 인칭 추론들이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 때마다 너가 너의 혓바닥을 밖으로 뺄 때마다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의 아기를 향해서 혓바닥을 밖으로 뺄 때마다 아기가 혓바닥을 내뱉는 거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그러는데 그럼 저희 아이가 어디 불편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한다면 그것을 한다면 그럼 그것은 뭘까요? 바로 혓바닥을 뱉는 행위를 many times 여러 번 많은 시간이니까 그렇죠? 여러 번 하신다면 그 혓바닥은 누구 혓바닥이겠어? 이제 아기 혓바닥이겠지. 그치? 아기의 혀는 will come out. 나올 겁니다. more often than 더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뭐보다? 만약에 너가 하는 것보다 something different. 언제까지 얘기할지는 몰라. 근데 진서야 무슨 띵으로 끝나거나 원으로 끝나거나 바디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기로 돼 있는 거 기억나요? different something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됐습니까? 혀는 더 자주 나올 거다. 그러니까 너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너가 계속 혓바닥을 내민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아이들도 그걸 그대로 모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지금 무엇인가 하게 되면 아이들이 결국에 그걸 통해서 모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심 소재는 이미 다 나왔어요. 거울 뉴런의 발견, 관찰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학습을 하고 이걸 예시를 들었었을 때 아기들도 혓바닥을 내미면 아기들도 혓바닥을 내민대.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다른 거를 하는 경우보다 자주 하면은 아이가 그대로 학습을 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키자고요, 이제요. 좀 이따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겠습니다.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블. 베블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옹알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옹알거리다. 보통 옹알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베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게 진짜 그런 거 같네. 아닌가요? 뭐 짜짜짜짜 막 그런 거 가지고도 이것도 약간 베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기들은 옹알옹알 거리기 시작합니다. And later 그리고 나중에는 병렬이다. 1번, 2번 start 나왔고 ing 바뀌어도 괜찮고 이제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요. 아기들은 옹알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imitate. 아까 imitation의 동사겠네요.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모방하다도 괜찮은데 말 어려우니까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소리를 흉내내기도 하죠. 자, 무엇의 소리입니까? Their parents produce. 아기들의 부모님들이 만든다 무엇을 목적어 안 보이네. 그치? 무엇을 만들어? 목적어 없으니까 목관대가 생략이 됐겠죠? 자신들의 부모들이 만드는 소리들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지연아, 쪽지 시험 보고 계세요. 맞는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모방을 통해서 아기들이 점점 다양한 걸 학습한다는 거겠죠? 옹알거리다가 이제는 부모들이 말하는 소리도 모방해서 흉내를 낸다네요. Later still. 그리고 나중에 보자면 아이들은 놀아요. 무엇을 가지고?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hammers, 망치를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in imitation 계속 나오죠. 무엇을 흉내내서 무엇을 모방해서 자신들의 부모를 모방하여서 망치와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놀기도 한대요.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주변에 조카나 어린 동생이 있으십니까? 저기 뭡니까? 어떤 애기들은 엄마 화장품 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방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다 거울 뉴런 덕분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현대 문화들 있지 하면서 덩치 봐라. 요렇게 되겠네. 그쵸? 근데 이니치가 나오면서 그 문화들은 어떤 곳이냐 요렇게 지금 나가네. 그래서 이니치, write, speak, read, build, spaceships, 블라블라블라. 자, 어떤 문화들이다? 우리가 쓰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만들고. 근데 뭘 만드는데? 우주선을 만들고. 그리고 고. 마지막 병렬이죠. 1, 2, 3, 4, 5. 마지막 병렬이네요. 우리의 현대의 문화는 어떻죠? 우리가 무엇인가 쓰고요. 무엇인가 말을 하고요. 무엇인가 읽고요. 심지어 우주선도 만들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는 우리의 이러한 현대적인 문화는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로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화는 뭐 덕분에 가능해요? 중요하겠죠? 우리의 문화는 뭐 덕분에 가능할까? 우리가 are not restricted. 과거 분사 수동태네. 우리가 어떻다? are not restricted. 제한되지 않는다. 부정어 잡아놨죠? limited로 바꿨어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2개 더 있겠다. 그 문제에서 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러한 행동에만 제한되진 않아요. 어떤 행동? We are born with or learn. 이렇게 볼까요? 어떤 행동? 우리가 태어난 행동인데 with.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행동으로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멋지게 해석하면 문장 끝나거든요. 끝까지 한번 봐볼까요? 또는 우리가 배우는 행동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뭐를 통해서? Trial and Error는 시도와 실수. 그래서 시행착오라고 불러요. 이 말만 풀면 된다. 이 말만 풀면 돼, 예서마.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행동이나 우리가 시행착오로 배우는 행동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행동에만 제한돼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행동은 굉장히 초보적인 행동일 거예요. 그쵸? 걷고, 뛰어다니고, 그쵸? 기어다니고. 근데 우리는 그러한 행동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모방과 관찰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죠. 시행착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행동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 아니, 냄비가 꼭 만져봐야 뜨거운 건 압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아기가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면 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시행착오를 통해서 얘가 되어야만 이게 뜨거운구나 라고 압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뜨? 이거 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결국에 그런 모방과 관찰을 통해서 계속 배운다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행동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행동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태어났나요? 쓰고, 말하고, 읽고, 우주선을 건설하고, 학교를 가는 그러한 능력,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런 건 다 모방과 관찰을 통해서 배운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거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행착오와 관련된 행동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건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 완벽한 주제문이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죠. 뭐 함으로써? by, ing, 중간에 껴들어갔네.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누굴 관찰하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끝난 거예요. 거울 뉴런의 발견,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학습할 수 있고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행동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내용. 36번 머리 잘 푸셨습니까?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이게 내가 넣어놓고 내가 까먹었네. 깜짝 놀랐어요. 범죄자 사진인 줄 알았네. 그 좌측 그림을 보면은 어른이 혓바닥을 넥 하고 내밀어요. 그 애기도 휙 하고 내밀죠. 어른이 입을 벌리면 애기도 입을 벌리고
어른이 입을 오므리면 애기도 입을 오므리고 뒤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원숭이조차 그렇거든요. 원숭이조차도 혓바닥을 내미냐 내밀지 않냐 이런 것도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거울 뉴런 덕분에 관찰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36번의 내용이었습니다. 37번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녹음기라든지 아니면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는 친구가 막 찍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카톡에 그런 거 뿌리게 되면은 딱 들어보면은 선생님 저는 제 목소리가 만족스러워요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신석을 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별별 사람들이 영상을 다 보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학부모님도요. 영상 보시고 카톡도 오시기도 해요. 자기 아들내미가 보고 있다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24시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요. 그래서 엄마 옛날에 영어쌤 이제 유튜브도 하신대. 그러면서 보여주셔갖고 스타벅스 주시면서 고생 많으시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제 영상을 봐요. 내가 수업을 어떻게 했나, 말이 좀 흐리진 않나 보는데 나 너무 이상하거든? 내 목소리가? 근데 원래 내 목소리가 그렇다면서. 아니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아이패드로 녹음하고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과의 힘을 한번 빌려볼까요? 현승이가 한번 대표를 한번 해볼까요? 왜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요? 고막이 올려서 듣는 것 같고 뼈로 진동 올려가지고 신경으로 전달되는 게 있어서 그 말이 여기서 나와요. 현승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듣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귀를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듣는 게 있고 뼈가 울려서 듣는 게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했거든요. 현승이는 그러면 이 지문 씹어 드실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씹어 드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씹어 먹었고요. 여러분도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 아파요? 갑자기 또 수업 시작하니까 또 눈빛이 비고 있는데 또 괜찮아? 여기 잠깐 나왔다가 갈래? 그럼 잠 깨는데. 아니에요? 들어가 봅시다. 37번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지난번 23년 9월인가? 거기 아르만 기타 얘기하고 또 관련이 있을 것처럼 보여요.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현재 완료 시를 썼어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적인 용법 이런 거 중학생 거죠 이제는. 빈 PP네요. 수동태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놀라보신 적이 있나요? 뭐 하고요 나예야? 듣고 나서 놀라본 적이 있어요? 자 무엇을? 녹음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까? 무엇의 녹음? 여러분의 목소리에 녹음된 것을 들어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그럴 겁니다. You might have PP. 자, 오랜만에 나왔나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은 조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 조동사의 완료 시제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might의 느낌과 certa의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봤을 거예요. Is that 그것이 정말로 이런 건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목소리에 녹음된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것이 정말 What my voice sounds like 같이 묶어야 되겠네요. 선행사 없는 거 맞고요. like의 목적어 없습니다. 불완전한 문장 what이 끌고 나오는 게 맞고 예전에 이렇게 설명했었다. what이랑 like가 같이 나오면 얘는 how의 느낌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 like가 없으면 how로 쓰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 기억하면 좋겠네. 그쵸? what이란 like가 나오면 how의 쓰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Is it really what my voice sounds like? 야, 이게 정말로 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내 목소리가 정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야? Maybe. 아마도 your accent, 억양이나 발음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러분의 억양은 어떻게 될까요? 더 pronounced가 됩니다. 억양이
더 발음이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억양이 더 발음이 된다라는 건 억양이 더 강조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프로나운스가 발음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데 말을 돌린 거야. 여러분의 억양은 더 발음됩니다. 즉, 더 강조가 됩니다. 어디에서? In the recording. 녹음에서 들어보면 여러분의 억양은 더 강조가 돼요. than 뭐보다? You realize.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녹음에서 들리는 발음이 더 강조가 됩니다. 아니면 또는 내 목소리가 진짜 이런가 싶기도 하거든요. 또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높아요. 뭐보다? It seems to your own ears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it은 seems to라고 할 때 아마 목소리가 되겠죠? 뭐보다?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런 것보다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보다 목소리가 더 높은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그래서 싫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제 목소리 녹음된 거 딱 들으면요. 내 목소리가 저렇게 하이톤인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발음은 좀 더 강조되고 목소리가 조금 더 높은 편이 된대요. This is of course quite a common experience. 물론 이것은 꽤나 흔한 경험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경험 해봤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The explanation is actually fairly simple. 자, 이 문장을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겠네요. 삽입 괜찮겠네요. 그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fairly, 꽤나, 매우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카트부터는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꽤나 간단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은 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가 녹음된 목소리로 듣게 되면은 이상하다. 내 목소리가 저렇게 높은 편인가? 내가 억양이 저렇게 센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은 꽤나 단순합니다. 가볼까요?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두 가지 경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길, 경로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의 경로가 존재합니다. Through which we perceive our own voice when we speak. 여기서 지금 전치사 위치 붙었죠? 전치사 위치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요, 윤서야. 전치사 위치는 그냥 요렇게 그냥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거 무시하고 해석하면 돼. 근데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이유가 내년에 안 한다는 거죠. 이놈의 원래 자리 여기겠네. 그쵸? 얘가 앞으로 간 거잖아요. 요렇게. 그쵸? 요렇게 간 거니까 혹시 얘가 일로 가나요? 그럼 위치도 되고 that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전치사 that은 안 되지만 through which가 되는 이유는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끌려 나온 거다. 그쵸? 이건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요. 두 가지의 경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 우리가 뭐 하는 경로를 말하니 인식하는 경로가 있대.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두 가지의 경로들이 있어. when, 뭐 할 때? when we speak.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목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말 돌리면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목소리를 인식하는 두 가지의 경로, 두 가지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서술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서술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one, 바로 나오네요. One is the route. 자, 이건 뭐 어떤 표현일까요? 두 가지 경로들 중에서 한 가지의 방법은 이런 경로인데, 자, 그럼 바로 나오는 거네. 됐습니까? 또 나와요. Through which. 자, 어떤 경로인가요? 우리가 인식하는
경로가 있어. 자, 뭘 인식하죠? 대부분의 외부의 external 외부의 소리를 인식하는 경로가 있거든. 그래서 외부의 소리가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리죠? 이게 여러분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이게 외부의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뭐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에어컨 켜 있는 소리, 그리고 빔 프로젝트 밑에 계신 분들은 빔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실 거거든요. 그게 다 외부의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부의 소리와 같은 거는 또 뭐와 같은 거냐면 이러한 waves, 파장과 같은 거거든. 기억나나? 기타 지문에서 파장 나왔던 거예요. 이러한 파장, 어떤 파장? 아직 안 끝났네요. That travel. 주관대 마저 나해야 진서야. 그래서 위치로 바뀌어도 괜찮죠? 어떤 파장들이 있을까? travel. 움직이는 파장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공기에서 움직이는 파장들처럼 맞지 정로야. 그치? 기타 지문에서 기타의 음파가 공기를 타고 맞지? 맞지? 기억하지? 몇 번 지문?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공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 파장처럼 외부의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있더라. 자, 뭘 통해서 공기로부터 이동해요? 얘들아 이거 outer ear, middle ear, and inner ear까지 가는 거거든요. ear가 귀죠. 그쵸?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귀라고 해서 way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중간 쪽에 있는 귀는 뭔 줄 알아요? 이게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이염 걸렸다라고 하잖아요. 중이. 그리고 and inner ear 하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거니까 네이예요. 네이. 그쵸? 이비인후과 할 때 귀, 이자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웨이, 중이, 네이로부터 네이를 통해 공기에서 이동하는 음파와 같은 것들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법, 외부의 소리를 인식해요. 됐나요? 외부의 소리를 인식합니다. 근데 예솜아, 뭘 통해서 인식하냐? 방금 본 것처럼 웨이, 중이, 네이. 이게 귀에 있는 그 부분을 의미했었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쪽, 가장 안쪽에 있는 쪽. 웨이, 중이, 네이를 통해서 공기로부터 이동하는 파장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일단은 외부의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전달하는 소리가요, 서영아. 서영이의 가장 바깥쪽 귀를 통해서 들어가고 중간 귀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안쪽 귀를 통해서 고막을 울리면서 들어가는 게 일단 외부의 소리를 인식하는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됐죠? 근데 목소리를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나요? 계속 해볼까요? But because our vocal cords, 이게 아마 여러분 성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목소리를 내는 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대. 됐죠? 문장 삽입 괜찮고 윤서야.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성대가 어떻대? vibrate한데 기타 지문에 나왔었죠? 진동을 하기 때문에 when we speak, 뭐 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대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there is,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두 번째, 내부적인 경로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쌤, 지금요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첫 번째가 외부의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 내부적인 방식으로
인식을 한대.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일단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대가 진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성대 결절하고 걸걸걸걸 했었다고 얘기했었죠. 지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마이크를 켰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 안 들어가요. 손으로 목을 감싸보시고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햄버거 먹고 싶다. 아, 현승이 말 안 한다. 아, 배서영 말 안 한다. 자, 어때? 성대가 조금 울리는 게 느껴집니까? 진동이 조금 느껴지나요? 자, 그러면 어떤 표현인 줄 알겠습니까? 내부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대가 진동을 해요. 됐습니까? 지금도 제가 진동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진동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 conducted라고 얘기해. 되게 어려운 단어죠. 이 conducted, 지금 수동태를 일단 좀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conduct는 원래 시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걸로 쓰이죠. 뭐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그러한 진동들은 전달이 되더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컨덕트의 두 번째 뜻은 이제 막 이끌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동들이 이끌린다라는 게 바로 진동이 전달이 된다. 이렇게 지금 됩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까? 우리의 뼈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and 그리고 1번, 2번 stimulate 합니다. stimulate 하면은 이게 자극시키다라는 뜻이죠. 진동들이 우리의 뼈를 통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있어야 진동들이 자극시킨대. 무엇을? 우리의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시킨대요. 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시켜요. 그러면 나비야, 지금 웨이, 중위를 다 거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의 가장 안쪽에 있는 뇌를 바로 자극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쵸? 자, 성대가 진동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뼈를 통해 뼈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웨이와 중위에 대한 과정이 다 날아가는 거고 직접적으로 가장 안쪽의 귀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lower frequencies are emphasized along this pathway. 더 낮은 주파수, 좀 이상한가요? 진동이 이렇게도 괜찮죠. 더 낮은 목소리 이렇게도 괜찮고요. 더 낮은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동 강조가 됩니다. 더 낮은 주파수들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느낌이 좀 오네요. 무엇을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낮은 주파수가 강조가 된다는 건 우리가 녹음된 목소리를 듣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목소리보다 높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웨이와 중위의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바로 낮은 주파수들이 우리의 목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내가 들을 때는 낮은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그쵸? 이제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면은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낮은 주파수가 아니라 소리 전체가 들리므로 우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늘 궁금은 했었는데 이번 37번 지문을 통해서 저도 지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That makes your voice sound deeper and richer. 일단 또 잡아야 되겠네요.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나왔고요. 사운드란 친구가 보통 그냥 감각동사라고 부르긴 해요. 그쵸?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비교급 형용사가 나와 있죠? 비교급 형용사가 병렬이고 방금 말 들었어요? 비교급 형용사라 그랬죠? 비교급이니까 당연히 than이랑도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then 다음에 it may sound 다음에 아마 여기 deep과 richer의 계열이 생략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가 아마 생략이 됐을 수도 있을 거다. 또 겹쳐버렸으니까 생략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여기 deep and rich가 나오면 해석이 또 중복이 돼서 또 말이 어려워집니다. 그거 무시하고 마지막 문장까지 해석합니다. that 그것은 만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만들어요. 자, 어떻게 들리게 만들죠? 더 깊은 목소리, 그쵸? 더 풍부하게 들리게 합니다. 누구에게? yourself. 제기대명사 썼네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더 깊은 목소리로 들리고, 깊다라는 건 낮은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현승아. 더 낮은 목소리로 들리고 더 풍성하게 들린다. 뭐보다? 이렇게 들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보다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이 들을 때는 더 깊은 목소리 그리고 더 풍부한 소리로 들리게 만듭니다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해봤고 저도 해봤긴 했지만 제가 이거 녹화된 영상을 딱 듣게 되면은 되게 경박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톤이 높아갖고요. 근데 결국엔 이제 이유를 알았던 거죠. 아, 나 자신에게서 나는 목소리는 웨이와 네일을 거치지 않았고 뼈를 통해서 낮은 진동수가 네일을 직접적으로 자극했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낮은 것처럼 들리고 풍성하게 들리는구나. 정말요? 좌측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우터 이어, 미들 이어, 이너 이어가 보이죠? 지금 여러분 제 소리가 들리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제가 말하는 소리가 공기를 타고 파장으로 웨이를 거쳐서 중위를 지나갔다가 안쪽에 이 고막을 탕 하고 칠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원래의 목소리가 어떻다? 여기 보여요? 성대예요. 그쵸? 여기가요. 그쵸? 원래의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대에서 진동이 전달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진동이요. 두개골을 진동시켜요. 그래서 이런 표현 나와 있었나요? Through our bones. 우리의 뼈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여기 나와 있었죠? 그래서 두개골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내가 듣는 나의 목소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야. 웨이하고 중위를 겹치는 게 아니라 두개골을 진동시키며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시키는 게 나의 목소리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듣는 나의 목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음성 외에도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었죠. 다른 음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포함된 음성은 바로 성대에서 발생한 진동이 이 표현 나왔죠? 두개골을 울리면서 발생하는 소리인데요. 뼈를 통해 진동된다. 다시 말해 녹음기에 녹음된 목소리는 외부로 방출된 소리만 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듣는 나의 목소리는 뼈가 진동하면서 발생하는 소리까지 더해진 거다. 그래서 더 낮고 풍부하게 들린다. 37번 과학 지문이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어봤었죠? 그 다음은 3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세요. 안 어려워요. 근데 겁먹을까봐. 왜냐면 우리가 항상 그 뭐라 그럴까요? 주제문에서 보고 겁을 먹거든요. 생물을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되는 상사형질과 상동형질입니다. 주제문에서 겁먹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과 도움 받아야죠. 진서 이과시지 않습니까? 네. 진서야, 상사형질과 상동형질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시. 주시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진짜? 그럴 수 있네. 그러면은 이과 또 있나요? 현승이 말고요? 예선이가 말해. 그러면 서예야. 뭐 다 모르는데 제가 아직 질문도 안 했어요. 처리하세요. 자, 들어봐요. 뭐라고 하는지 학생의 관점에서.
자, 듣고 있어요. 기능 나왔습니다. 예, 있어요, 그 표현. 내가 할 말인데요. 네, 계속하세요. 생긴 건 다른데 기능이 상동이 조상이 아, 네. 이게 다 녹음이 들어갔을까요? 지금 현승이가 말씀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상사형질하고 하고 상동형질이 나와 있어요. 설명할게요. 주제문부터요. 여기 보여요? analogous traits라고 얘기를 해서 얘가 상사형질로 쓰이는데요. 이 analogous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similar입니다. 유사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상사할 때의 사가 뭘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 속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먼저 처리하세요. 비슷한 속성. 직접 써보세요. 헷갈리니까. 어차피 또 수업 끝나고 또 제대로 복습도 안 하면 또 다 날라갑니다. 또요. 비슷한 속성이 바로 상사형질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두 번째 내용에서 보게 되면 homologous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이게 상동형질이에요. 상동형질. 그러면 거기서 동자가 뭘 말하는 거냐면 동일하다 할 때 그 동자거든요. 그러면 상사형질은 비슷한 것이고 맞아요. 상동형질은 동일한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어 하시는 윤서한테 여쭤볼게요. 비슷한 것과 동일한 거는 같은 개념인가요? 다른 개념인가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 먼저 처리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하다라는 거는 유사하다라는 거지 똑같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 똑같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먼저 처리하자는 겁니다. 생물을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되는 비슷한 특징이 있을 거고 동일한 특징이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사형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문장 조심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즉 이 지문은, 이 카트는 하나, 둘,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된 덩치입니다. 내용 정리 완벽하게 하실 준비하십시오. 가봅시다. 첫 번째, 생물학자들은 distinguish 합니다. 아니까 안 적는 겁니다. 구별합니다. 무엇을? 두 가지 유형의 유사함 정도를, 유사함이라는 것에 두 가지 부류를 구별한다. 그럼 뭔가 유사한 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주인공 나왔습니다. 상사형질이라는 것은 이러한 형질이다. 이게 traits를 써야 되는데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once로 썼고요. 구조 잡고 갑시다. 쌍 묶으세요. 여기까지. 선생님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that 뒤에 have 나오니까요. 네 맞아요. 주관대예요. 위치로 못 바꿔요. 선행사가 특정한 선행사기 때문에 위치보다는 that을 더 좋아하고요. 그 사이에 and 보이죠? and. 그쵸? 그럼 and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얘가 지금 나와 있어. 그치?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동사병렬이야. 동사병렬. 그쵸? 그래서 1번 but 2번 and 3번 가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가면서 꺼지라 그래. 그러면 are not 이렇게 됩니다. 구조가 그렇죠? 첫 번째 문장부터 만만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설명할게요. 생물학자들께서는 유사함이라는 것의 두 가지 부류를 구별하십니다. 첫 번째는 상사형질이라는 것들. 그게 이런 것들인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have,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뭘 가지고 있어? 일단 커먼한 펑션은 가지고 있어. 아까 현승이가 얘기했나요? 기능,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여러분 거에서도 그렇죠. 기능이라고 나오네요. 공통된
기능은 있어. 됐니? 똑같은 기능은 하긴 하나 봐. 됐어요? 하지만 문제 나올 거다. 어로스. 정말 지겹다 솔직히. 지겨워 아르마 솔직히. 어라이스의 과거 동사고요. 어라이스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어라이스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라이스는 순수한 자동사다. 그러면 수동태가 안 돼. 제가 누차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상승팅도 틀렸잖아요. 그 뭐였었죠? arise, arouse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틀렸잖아요. 전 얘기했어요. 틀리지 마세요.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생겨난 특징이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어떻게? 말 풀어야 됩니다. 다른 가지들에서 나왔어. 진석 기억하지? 바오밥나무. 다른 가지들에서 나왔는데 무엇의 가지? 진화의 나무에 다른 가지들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in a important sense. 중요한 측면에서 보면 are not 아니야. 중요한 측면에서 보면 뭐가 아니야? 똑같은 오르간이 아니야. 기관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체 기관입니다. 똑같은 신체 기관은 아니거든. 설명해야죠, 당연히. 현승이는 익숙하실걸요?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 진화나무의 나뭇가지라는 건 저도 익숙해요. 왜냐면 여러분 그 평가원 지문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기 때문에요. 이 소재 엄청 많이 나와서 저도 알거든요. 그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상사형질 정리합니다. 상사형질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기능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기능은 똑같아. 그런데 두 번째, 무엇이었었니? 방금 본 것처럼 진화의 나뭇가지에서 다르게 발생했어요. 선생님, 이 진화의 나뭇가지에서 다르게 발생했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뭐 조금 이따 그림 보시면 알긴 하겠지만요. 생각해 봅시다. 진화론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벌과 새는 어떻습니까? 혹시 벌과 새가 똑같은 진화를 겪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벌은 곤충이죠. 그렇죠? 새는 조류입니다. 그러면은 나무 줄기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포유류가 이런 식으로 막 진화를 할 것 같고, 그렇죠? 조류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곤충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지 않나요? 어쨌든 기원은 똑같긴 하지만 포유류와 조류와 곤충을 똑같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사형질은 무엇이다? 진화의 나뭇가지에서 다르게 발생했다는 거. 새는 여기서 발생했고 곤충은 여기서 발생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능은 똑같아. 그런데 진화의 나뭇가지에서 다르게 발생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종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공통된 조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진화의 나뭇가지에서 다르게 발생했다는 게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측면에서 똑같은 신체 기관은 아니에요. 똑같은 신체 기관은 아니래. 근데 이렇게 봐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아유, 정로 눈물 흘리네 어려워하고. 울지 마, 아직 울 때 아니야. 예시를 보면 돼요. 가볼까요? The wings of birds. 새들의 날개들과 the wings of bees. 벌들의 날개들은 자 어떻습니까? Are booths
둘 다 사용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맞죠? 둘 다 비행을 위해서 사용이 돼요. 그쵸? 새의 날개도 날기 위해서, 벌의 날개도 날기 위해서 둘 다 비행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기능은 똑같죠? 새의 날개, 벌의 날개, 기능은 똑같다. 그렇네. 공통된 기능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and 그리고 어떻다? 1번, 2번. 그리고 어떻다? 비슷하더라. In some ways 어떤 방식들에서 보자면은 어느 정도는 비슷해. 하고 because anything used for flight has to be built in those ways. 왜냐하면 어떤 것들 있잖아. used for flight 비행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어떤 것 which is나 that is 정확하게 말하면 that is가 생략됐겠죠? 주관대 비동사 비행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은 만들어져야만 해. In those ways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좀 비슷하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얘들아. 당연한 거. 아니 벌의 날개와 새의 날개는 비행을 위해 사용되는 거 맞아. 그치? 둘 다 날기 위한 용도잖아. 기능은 똑같아. 그리고 어떤 방식에서도 굉장히 비슷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한 말이야. 비행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치? 비행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은 한 짝만 있으면 안 되겠잖아. 그쵸? 두 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날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어떤 것은 그냥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사하더라. 그쵸? 그럼 공통된 기능에 대한 설명은 나온 거예요. 그쵸? 비행을 위해서 둘 다 사용돼. 하지만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뭐고?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들은 또 나왔다. 나 아까 충분히 설명했어요.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독립적으로 진화해서 발생했습니다. 혹시 독립적으로 진화해서 발생했다는 게 좀 어려워요? 진화해서 별개로 일어났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쉬워질까요? 진화해서 독립적으로 일어났다. 조금 어려우면 진화해서 별개로 생겨났죠. 선생님 이게 뭔 말인가요? 진화의 나뭇가지에서 다르게 발생한 거 맞습니까? 진화를 할 때 다르게 등장했다고요. 됐어요? and 그리고 1번, 2번 and have nothing in common. 이거 나 설명 안 해요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뭐야? 똑같지 않다는 거지. 맞아? 세 번째잖아. 똑같은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Beyond their use in flight. 무엇을 뛰어넘어서 직역입니다. 그들의 사용, 뭐 날개들의 사용, 비행을 할 때 날개들의 사용을 뛰어넘어서 말이 좀 이상하면 뭐뭐를 제외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비행을 할 때 날개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면 조금 더 편해집니까? 비행을 할 때에 사용하는 걸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무엇인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 이게 여기 단어가 있잖아. 아니야? 몰라? 그럼 정리해. 아유, 새와 벌의 날개는 어땠는데요? 둘 다 어땠다? 비행을 위해 사용되는 거다. 그치? 이게 뭐다?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치? 그런데 진화에서 별개로 생겨났다. 진화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났다. 다르게 발생했다라는 거네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비행 외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뭐야? 새와 벌의 날개는 똑같은 신체 기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비행 외엔 공통점이 없다는 건 똑같은 신체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녹여내야 돼요. 이 지문은요. 그러니까는 나비야.
하나라도 놓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상사형질이고요. 상동형질도 똑같아, 서영아. 요렇게 녹아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상사형질에 대해서 다 녹여내세요. 상사형질. 특징 뭡니까? 기능은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능은 똑같아요. 그런데 진화의 나무에서 다르게 발생을 했습니까? 진화에서 다르게 일어난 거고, 똑같은 신체 기관은 아닙니까? 비행 외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은 없잖아요. 진화의 나무 좀 볼까요? 포유류를 분류해 놓은 건데요. 좌측에 보시면 고래가 있는 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 코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고래하고 코끼리가 포유류란 면에 있어서는 비슷할 수는 있겠네. 그치? 상사성을 띨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둘은 별개로 지금 진화했을 수도 있겠죠? 진화의 나무의 가지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넣어 놓은 거고요. 벌의 날개와 새의 날개를 비교를 해보면 기능은 같아요. 그쵸? 날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건 맞지만 서로 다르게 진화를 했겠고 두 가지는 똑같은 신체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비행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homologous traits in contrast를 잘 치면 끝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소재만 잘 치면 돼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상동성의 특징들은 자, 자, 느낌 잡아볼까? 뭔가 동일할 거야. 됐어요? 상동형질이라는 것들은 may have or may not have. 자, 말장난치네요. a common function까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1번 소재예요. 상동형질은 어떻다? may 먼저 해석할까요?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다 똑같네. 우리 코 있잖아요. 우리의 코하고 코끼리의 코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부탁해볼까? 지금 아까 뭐 떨어진 것 같은데 정로야, 코로 좀 주워줄래?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인데요. 왜 이만합니까? 코끼리의 코는 무엇인가 짚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우리의 코는 무엇인가 짚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동형질이라는 것은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공통의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사람과 코끼리의 코처럼 공통된 기능이 없을 수도 있죠. 혹은 공통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의 코와 개의 코, 냄새를 맡기 위해 사용되죠.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것들은 상동 특징들은 descended from. 자, 요 단어 중요한 거 알죠? 나 얘기 많이 했었다. decrease를 바꿔주는 친구 처음에 얘기했었어. descend. increase를 바꿔 쓰는 친구 ascend. 난 얘기했어. 당연히 줄어들다는 뜻도 있겠죠. decrease의 친구면. 내려오다는 뜻도 있고요. 하지만 이 상동형질이라는 것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맞니, 현승아? 공동의 조상에서 내려와요. 공동의 조상에서 내려와요. 잠깐만요. 이게 2번 특징이죠. 그럼 보여, 아르마? 이거랑 반대야. 진화의 나무까지 다르게 발생하는 거는 이거랑 반대겠네. 공동의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며 enhance 그리고 따라서 have 가지고 있습니다. some common structure 공동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도 어떻다? 똑같더라. that 그게 무엇이냐면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위치 가능하겠고 보여주는 구조인데 뭘 보여줍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요. 조금 이따가 무엇을 보여주는 그것들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것들이 똑같은 신체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의 구조가 있다. 느낌 못 잡았어요? 다 넣으세요. 상동형질은 무엇입니까? 단어 반대야. 공통된 기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 그랬지. 공통된 기능일 수도 있고 공통된 기능이 아닐 수도 있어. 반대 구조 맞잖아. 맞아. 두 번째 무엇이었어?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공통의 조상에서 기원했어. 야, 두 번째 반대 친 거 맞아. 맞아.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방금 본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똑같은 신체 기관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공동의 구조가 있다. 그럼 뭐야? 똑같은 신체 기관이래. 됐니? 똑같은 신체 기관임을 보여주는 공동의 구조가 있다. 야, 다 반대 맞잖아. 상사형질과 상동형질은 두 개 다 반대 맞나요? 녹여내세요. 이제 어떤 거에 녹여내요? 예시가 너무 좋아요. 마치 상사형질 할 때 새와 벌의 날개를 바꿔서 표현했던 것처럼 예시가 너무 좋아요. 가볼까요? The wing of a bat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have very different functions. 그쵸? 소재 이제 하나하나 톡톡톡 집어넣으세요. 이제 박쥐의 날개와 앞다리인데 말의 앞다리는 자 뭔가 이상한 거 이제 박쥐와 말을 비교해요.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쌤! 첫 번째 문장이에요. 공동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기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기능은 달라요. 한번 물어볼까? 희수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주 어려운 질문 할 거야. 정신 바싹 차려야 돼. 박쥐의 날개는 어떤 기능으로 쓰여요? 나는 거. 그쵸? 예솜아, 말의 앞다리는 어떤 기능으로 쓰여요? 그러니까요. 이 기능은 다르다. 그쵸? 하지만 이 두 가지 것들은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모두 무엇입니까? 모두 modification입니다. 수정이라는 뜻인데요. 교정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표현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는데요. 변형된 것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modify가 수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들은 모두 바뀐 것들입니다. 자, 뭐가 바뀌었어? 자, 두 번째 녹여내자. 두 번째 녹여낼게요. 두 번째. 지금 수업 아닌데? 고2는 다. 자, 무엇이 바뀐 겁니까? 뭐에 변형된 것들입니까? forelimb,입니다. 앞다리예요, 앞다리. 근데 기억나? 예린아, 요거 우리 나왔던 단어지. 그 번역이라는 게 잘못돼서 사지가 마비된 그 스페인어 하는 친구 있었잖아요. 인톡시케이도 거기서 림브. 그쵸? 그래서 forward 이게 앞이라는 의미죠. 앞다리가 바뀐 것들이더라. 자, 어디에서 바뀌었어? 조상에게서 바뀌었어. 무엇에? 모든 포유류들의 조상들에서 앞다리가 바뀐 것들이다. 두 번째 소재 집어넣을 수 있나요? 공통된 조상의 기원을 가지고 있겠네요. 집중. 모든 포유류의 조상이 있을 건데 심지어 여기 단수다 연승아. 왜 단수가 중요할까 아름아? 조상은 하나겠지. 공통의 조상에서 기원했으니까 포유류들의 조상의 앞다리에서 바뀐 것들이다. 됐어요? 두 번째 소재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나와야 돼요. 집중하세요. 놓치지 말고 그 결과로
그 두 가지 것들,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공유하긴 해요. 뭘 공유합니까? 기능을 하지 않는, 넌 붙었니? 부정어 느낌, 그쵸? 기능을 하지 않는 특징들을 공유를 합니다. 자, 그게 뭔데요? Like, 뭐와 같은 특징? The number of bones, the number of 뒤에 복수명사, 뼈들의 수, 그리고 어떤 방법들? They are connected. 그것들이 연결된 방법들과 뼈들의 수와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 특성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게 세 번째 소재인가요? 세 번째 소재로 보면 되죠. 여기 부분으로 같이 보면 됩니다. 지금 다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공통조상의 앞다리가 바뀐 것들이니까 이거 다 세 번째 소재네요. 해볼까요? 바로 바꿔볼게요. 얘는 무엇이었습니까?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입니다. 됐어요? 기능은 어떻었죠? 맞아요. 아까 희성아 잘 얘기했죠. 예솜이랑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공통된 기능은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두 번째,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다리의 변형물이래요. 자,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건 두 번째 소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세 번째 소재를 집어넣을 수 있죠? 똑같은 신체 기관에서 나온 거잖아요. 공통된 조상의 앞다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화하면서 박쥐의 날개가 된 거예요. 사진 보여드려야 되죠. 조금 이따가요. 여기 문장은 뭐냐면요. They share non-functional traits like the number of bones and the weight. 여기 부분은 뭐냐면 그 결과로 기능을 하지 않는 특성들을 공유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 말이 재밌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뭐예요, 진서야? 그 결과는 공통된 조상의 앞다리가 바뀐 거니까, 맞아? 공통된 조상에서 나왔을 거니까 뼈의 수가 똑같다는 거야. 맞아? 뼈의 수가 똑같고 연결된 방식도 똑같아.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의 뼈의 개수가 똑같다고요. 기능은 다르지만요. 그리고 뼈가 연결된 방법도 비슷해. 이따 보여줄게요.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다? 같은 조상에서 기원했구나.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To distinguish analogy and from homology. 우리 이거 계속 나와요. distinguish A from B. 뭐였었지? tell A from B. 기억나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수고 많았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자, 뭐와 뭐를 구별합니까? 상사성과 뭐를? 상동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됐어요?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보통 봅니다. 무엇을 보나요? 전반적인 건설을 본다? 생물을 건설한다? 구조. 전반적인 구조를 봅니다. 무엇에? The organs, 신체 기관들의 전반적인 구조를 봅니다. 됐어요? 그리고 2번, 주의를 기울입니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죠? 바로 그것들의 사실 별 쓸모없는 속성들. 선생님, 쓸모없는 속성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표현을 빌리면은 쓰임이 없는 특성들의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기능을 하냐 못하냐 이런 거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려웠었죠? 왜? 말부터 어려웠지만 이걸 고스란히 집어넣으면 된다니까요. 고스란히 집어넣으면 좋고요. 나 이거 현승이한테 여쭤볼게요. 바꿨으면 뭐가 돼요? 맞아요. 뭐로 바꿨어요? 이거 지난번에 한 번 하고서는 너 머리 붙잡았잖아. There's? 느낌은 있었는데. 여러분이요.
indicate 다음에 being 보여요? 먼저 얘 ing죠. 얘 동명사라고 할 수 있지. 잘 생각해 봐봐.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원래 동사에서 기원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 투부정사는 원래 동사인데 그럼 원래 동사 앞에 나오는 게 주어잖아요. 그쵸? 원래 주어잖아요? 근데 투부정사에 to를 붙이면서 동사의 성격을 잃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을 해석만 주어가 되는 의미상의 주어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또 껌뻑껌뻑껌뻑.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동명사 생긴 새 어떻게 생겼죠 이서야? 네? 뭐라고요? 한 번 더 얘기해줘. 괜찮아요. 네, 동사 원형 ing라고 하는 게 가장 괜찮겠죠?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어요. 그러면 원래 동사였으면 그 앞에 나오는 것도 주어의 계열이 있잖아요. 하지만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서 명사의 성격을 갖추게 만들면서 실제적인 동사의 성격을 잃게 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주어도 누군가요? 실제적인 주어가 아니라 해석만 주어가 되는 의미상의 주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소유격도 가능하고 목적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과 목적격을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현승이한테 제가 그 이유도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현승이가 지난번에 머리 붙잡았었어요. 너무 이거 어려운데요 하면서요. 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해석만 주어잖아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요. 해석만 주어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보여주는 구조더라. 보여주는 구조더라. 됐어요? 뭐가? 주어처럼 할 준비 됐습니까? 뭐가? 그러한 특징들이 똑같은 기관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 난 해석했어요. 그러한 것들은 저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살렸고요. 뭐 요즘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목적격도 가능하니 댐으로 바꿔 써도 나쁘진 않습니다. 꾸벅꾸벅 조셨던 분들 안 계시죠? 저는 할 만큼 했을 겁니다. 상사성과 상동성이라는 거는 구분 요소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서 한 번 더 볼게요.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요, 기능적으로 봤었을 때 전혀 다른 거죠. 날기 위함이냐, 달리기 위함이냐. 그런데 이들은 공통된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다? 공통의 조상에서 기원했을 거다. 정말? 여기 먼저 볼까요?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진화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진화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고기가 그렇죠? 그 땅으로 나와서 얘가 이제 앞다리가 되고 나무를 타게 되면 뭐 발톱이 생기고 점프를 하다 보니까 새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이게 지금 공통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똑같은 신체 기관이 맞는지 한번 봐볼까요? 기능을 하지 못하는 특성들. 뼈의 숫자와 연결된 방식을 공유한다. 뼈의 숫자와 연결된 방식을 공유한다. 사람의 팔과 개구리의 팔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마디. 하나, 둘, 셋, 네 마디. 뼈의 숫자와 연결된 방식을 공유한다. 사람의 팔과 개구리의 팔은 기능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하지만 뼈의 숫자와 연결된 방식이 같다라는 건 다시 공통된 조상에서 나왔다라는 상동 형질을 띠는 거 맞죠?
새의 날개와 물개의 앞갈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똑같은 신체 기관일 것이다. 왜? 여기에서 파생이 된 똑같은 신체 기관일 것이다. 개구리의 다리와 물개의 뒷발퀴와 앞발퀴와 새의 날개와 사람의 팔은 기능은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공통된 조상에서 기원했을 거니 똑같은 신체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상동성이었었죠. 상사성은 결국에는 다양한 진화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똑같은 신체 기관이 아니다. 네, 그걸 설명하는 게 38번 생물을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되는 상사형질과 상동형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39번까지 나간다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여기서 멈추고 우리는 복습을 하실 시간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종료할게요.